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살고 있는 집 이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고 소득은 남편의 보훈수당 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더니 보훈수당 20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보훈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받는 수당인데 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속상하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2025년 현재 어르신들이 받고 계신 연금, 수당 등의 소득은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9가지 소득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9가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뢰인 부부께서 궁금해하시는 보훈수당을 20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즉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뿐입니다. 여기서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이렇게 4가지 연금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받고 계신 보훈급여는 과연 이 4가지 직역연금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직역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혹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보훈수당과 군인연금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보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지급하는 보훈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과 보훈급여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보훈급여를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다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보훈급여는 기초연금 산정 시 공적 이전 소득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으시다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고 만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가 불친절해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옆 동네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2년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9가지 소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첫 번째는 실업급여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에 직장의 폐업이나 권고사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두 번째는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소득입니다. 노인 일자리 소득,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세 번째는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산재급여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등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일하시다가 받는 산재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반적인 산재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네 번째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의 소득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 계산 시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돼서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소득만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에는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도 포함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다섯 번째는
장애인 수당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은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6번째는 유공자 생활지원금입니다. 독립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에 관한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7번째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집과 농지를 담보로 받는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매달 받은 연금의 합계만큼을 부채로 인정해서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기초연금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8번째는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마지막 9번째는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입니다.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즉 용돈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거 여부를 떠나 자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은 부모의 기초연금 계산 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면 단독가구 34만 2,510원, 부부가구 54만 8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법에서 얘기하는 소득이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각종 소득에서 각각의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소득의 종류와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의 종류 첫 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라고 함은 상시 근로소득을 말하는데요. 상시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돼서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2025년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12만원과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사례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월급 300만원에서 기본공제 112만원을 차감하면 188만원이 되고 여기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131만 6천원이 됩니다. 이번엔 아내의 근로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 200만원에서 기본공제 112만원을 차감하면 88만원이고 여기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61만 6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 131만 6천원과 아내 61만 6천원을 더하면 193만 2천원. 193만 2천원이 오늘 의뢰인 부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원래 근로소득 합계는 500만원인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차감 후 193만 2천원만 소득평가액에 적용되는 거니까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에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즉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부부 각각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종류 두 번째는 임대소득입니다. 2022년부터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점포임대소득 41.5%, 주택임대소득 42.6%의 단순경비율, 즉 필요경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점포임대소득 월 80만원을 받고 계시므로 임대사업자와 상관없이 필요경비 41.5%를 공제받아서 46만 8천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소득의 종류 세 번째는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이란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의 기본공제 차감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의 관리가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종류 네 번째는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자녀 명의의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6억 원이면 39만 원, 9억 원이면 58만 5천 원, 20억 원이면 130만 원을 무료 임차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요즘 황혼휴가 등으로 자녀와 함께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기초연금 신청 전 예상 소득 인정액을 반드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종류 다섯 번째는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이란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 즉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조사 방법은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적용하고 있고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만일 연금 해약 등을 통해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2천만 원 기본공제 차감 후 금융계산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종류 여섯 번째는 공적 이전 소득입니다. 공적 이전 소득이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말하는데요. 공적 이전 소득의 범위는 1. 국민연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3.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적 이전 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불리합니다. 소득의 종류 일곱 번째는 기타 사업소득입니다. 기타 사업소득이란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각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며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준비한 만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